북한이 3일 만에 응답했는데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고 했죠. 네,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놓고 남북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또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또 경민대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거부했다라는 말 앞에 저희 언론이 하나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일단 가로 닫고 일단 거부했습니다. 네. 일단 거부했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거부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지는 남겨두면서 지금 당장은 그 이산가족 상봉할 의사가 없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기보다는 예. 좀 더 표현 자체를 유연하게 하면서 여지를 남겨놓는 뭐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측이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을 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멈추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북한에 아직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같은 맥락이지만 박근혜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 지금의 남북관계를 북측이 끌고 가지 그 박근혜 정부에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는 아직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크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좋은 계절에 만나자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그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지금 계절은 나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봤을 때는. 예. 북한이 봤을 때. 예. 네. 그 좋은 계절은 역시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이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좋은 계절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에는 따뜻한 봄날이 생각이 나거든요. 봄에는 좀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시간을 순차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따뜻한 봄에는 더 만나기가 힘들겠죠. 이제 우리가 힘들니까요. 군사훈련도 뭐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이 좋은 계절이라는 게 남북 관계의 따뜻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저 사람. 남북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아주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물론 뭐 북한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김정은이가 먼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비췄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평통 강지용 소기국장이라든가 평양방송이 이구동성으로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평양방송도 보도하고 강지용 소국장이 담화문 발표하고 강한 남북관계가 꼬여 있지만 강한 의지까지 그러니까 강한 말은 이런 편을 써가면서 강한 의지만 있으면 못 풀릴 것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응을 하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호응을 해주면 바로 답례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거꾸로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의지는 뭐냐면 이 이산가족 상봉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파탄된 게 아니고 연기됐거든요. 예. 연기됐기 때문에 이 연기된 것부터 다시 하는 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명단 다 교환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던 그렇죠. 문제이기 예. 때문에 서로 하자고만 결심하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도 이제 실무회담에서 며칠 내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 북한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여지를 남기고 거부했는데 이 여지 남긴 것은 좋은 의미에서 남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북한이. 지금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홀로서기에 성공도 하지 못했고 정치적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의지대로 하려고 신년사에서 그렇게 남북관계 발전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실은 못 시키고 있거든요. 예. 마치도 우리 남쪽에서 의지만 던지면 하자고만 하면 바로 할 태세인 것처럼 보여놓고 지금 와서 한 3, 4일 지나서 지금 와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떨어졌다. 그리고 군부 강경파라든가 최령이라든가 김양건의
이 강경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의지를 실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리고 여지는 왜 남겼냐? 만약의 경우 이제 이 남북 관계가 파탄되던가 이산가족 상봉이 파탄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남쪽에다 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요지를 남긴 거고 좋은 계절이라는 표현을 썼다 뿐이지 이미 남북 관계는 이산가족 파탄과 함께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미 군사 그 훈련을 지금 골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으면 이제 아마 군부 강경 세력이 우리 한미 연례 이제 그 훈련을 두고 아마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랑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북한의 속내인데,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북측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벌크 캐시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뭐 묻은 돈이다, 동 묻은 돈이다. 예. 말하자면 이제 개성공단에 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와서 남측과 접촉하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그냥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철조망 쳐놓고 와서 보기만 하면 돈이 떨어지는 돈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대중무역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캐시를 벌어들이는 데는 금강산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잘 설명하셨지만 제가 보는 좋은 계절은 결국 이산가족이 만나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하기 좋은 계절. 그게 북한이 말하는 좋은 계절의 본질이라 이거죠. 금강산 관광하기 금강산 좋은 계절이 관광하기 좋은 좋은 계절이다. 계절이 지금 북한이 말하는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이산가족이라는 게 지금 7만여 명이 신청했다가 아마 한 4월까지만 기다려도 아마 적어도 5, 60명은 또 사망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지하로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일단이라든지 좋은 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남겨놨지만 그것은 북한의 하나의 무슨 거절의 미학이라기보다 어떤 거절의 전략으로서 전술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땐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있지, 4월 10일 김일성 생일 있지, 또 2월 말엔 키리졸브 훈련 진행하지, 그러니까 사실 5월 이전에는 거의 어렵다. 2월 이전에는 어렵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남북 당국의 불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남북 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예.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지금의 국면들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 예.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북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랄지 또는 원산 관광 특구, 이게 다 연결되는 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사실상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되는 상황들을 좀 기다리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역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렇게 운을 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남측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산가족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말 좋은 계절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경희의 위독설이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넉 달째 파리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에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일단 신빙성, 어제 전화로 저희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분 얘기 좀 듣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파리라는 지역이 지금 김정남이도 있고, 김한솔 그 아들도 있고, 또 송혜랑, 김정남의 이모의 송혜랑도 있고, 물론 과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도 파리에 가서 수술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고영희도 거기서 해서 아마 거기 우수를 북한이 좀 신뢰하고 평소에 이런 어떤 커넥션이 있는데, 어쨌든 파리 아니면 모스크바에 가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김경희는 어쨌든 지금 볼 때는 백두혈통의 마지막 가문의 어른이라고 합니다만, 그들 식으로 어쨌든 효용 가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는 결제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주위의 어떤 충성파들은 김경희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하기 때문에 아마 와병설이 가장 그 높은 것이지만 거기엔 정치적 고려도 반드시 결합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치적 고려도 있다.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가 북한의 백두혈통에서 차지하는 위치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이게 정말 옛날에 찍은 것 같아요. 김일성과 아빠의 모습을 보이고 같이 있고, 찍은 네. 건데 혹시 이 사진을 대충 좀 어떤 어느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 사진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그 저택 같은데요. 예. 보통강 저택 11호 저택이라고 하는 그 내각사무국 바로 앞에 맞은편 써련대사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보통강반에 위치한 김일성의 저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아마 남산 고등학교 시절 아닌가. 예. 10대 학창 예, 시절이네요. 고등학교 네. 시절에. 아마 정합대학 누구죠? 김종일이는 한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김정일이고. 예, 오른쪽에 이제 김경희인데 예. 김경희는 아마 남산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 남산 예.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있는 데입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빨치산 그룹 중에 한 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이때도 이제 어렸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진들을 봤듯이 그 백두혈통이라는 게 상당히 어느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역시 네. 김일성과 김정일. 좀 얼굴이 좀 드러납니다. 김정일의 모습도. 예, 김종일이 저 사진은 보니까 종합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선전선동부 지도원 시절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김경희는 종합대학 졸업반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예, 종합대학 이제 정치경제학부 다닐 때 졸업반 정도 대학교 시절 네. 그 정도군요. 김종일이는 졸업한 상태 같습니다. 아마 선전선동부 지도원 할 때 처음에 용화예술과 지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네. 북쪽에서는 그때 이런 시켜갔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있습니다, 북한에. 많이 공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백두혈통과 지도자들의 사진이요.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들에도 많이 공개가 되나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잘 공개 안 되고 자기 측근들이나 하는데 가족에다 모시고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끔 이제 그 사진을 배포한 사진에 이제 3명 사진은 여러 있습니다. 강 교수님도 그 이세 사진 중에서 아까 맨 마지막 아까 그 사진 마지막 사진은 예, 네 그건 하나 예, 보셨군요. 예. 예. 근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사진을 별로 보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가계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시키기 때문에 예. 네.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은폐시키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은 이제 한 65년, 66년 그때 사진인데 그거는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뭐 도로판에도 나오고 교시 뭐 이런 데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사진들은 북한이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희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저 보기만 해도 천뚜기를 보이는데 좀 우상화 되겠습니까? 김종일이도 그렇고 김정희도 그렇고. 너무 험악하고 가정적인 사진인지라 예, 그런 예.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백두혈통 2세대 중에는 이제 김경희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김경희가 사망한다면 북한 체제 좀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물론 뭐 김경희가 이제 사망되면 그 김정은이가 홀로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지금 그게 뭐 보통 혼란뿐만 아니고 김정은이가 혼자서 누구를 의지해서 이제 이 정치를 해나갈까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산상봉 문제가 아까도 다 거론됐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뭐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먼저 강하게 내비친 게 김정은인데 예. 4일 동안 상의를 하다가 밀려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이나 금강산 관광을 꺼내두려면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하면서 다시 전번에처럼 네. 다시 하자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이라든가 뭐 남북교류 협력 때문에 포괄적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가자길든지 제기하면 되는데 고부해버렸다는 것은 뭔가 내막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네. 그 내막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한미 연례훈련도 있는데 국내 결속 지금 장성택을 처용하고 나서 지금 공포 분위기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도.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도 지금 오리둥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결속시킬 필요가 있는데 가장 결속시키기 좋은 게 군사적 도발이거든요. 군사적 도발이라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뭐 전쟁 분위기로 갑니다. 이때 누가 불안도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저는 김정은이는 하고 싶은데 사실 받아들여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군부 강경 세력이 지금 군부 쪽으로 끌고 가지 않아. 강경한 쪽으로 지금 김정은이를 끌고 가지 않냐. 왜? 지금 이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타워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 제가 모든 걸 결심해야 되는데 지금 홀로 자기 혼자서 아하. 최룡해나 김양곤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금 다 쏴 죽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마저 이제 김경희마저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정말 이 바닷물에 뜬 이 쪽배처럼 가랑잎처럼 언제 예.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지금 북한의 현실인데 예.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게 가고 있다는 거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경희 사망설과 관련해서 북한의 앞으로 향후 권력 구도에서의 변화 가능성. 김경희 경공부장의 사망이 그 북한 내부에서 예. 공시가 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과거에 지난 2년 동안에 김정은 체제가 다져진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역할이나 그렇죠. 또 가족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이 있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김경희 경공부장의 사망이 만약에 실제 그 사망하게 된다면 예. 그다지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크다지 않다. 예, 네, 크지 왜냐하면 않다. 뭐 지금 구도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직할통치 체제, 김정은 제1위원장 그 유일 지도 체제로 가는 그 구조와 흐름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불안정성들이 그다지 노출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역할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 김여정이랄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또는 이설주랄지 네. 이런 사람들이 사회 부문이나 여성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또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김경희 경공부장의 사망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 북한 체제 내부에 충격을 주는 부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좀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어쨌든 김경희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직책이 이제 당중앙 정치위원 비서 인민군 대장입니다. 뭐 인민군 대장은 하나 상징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제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지도부가 이제 조현준 제1부 부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경희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백두혈통의 그냥 마지막 그 어른으로서 존재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김정은을 과연 제대로 보좌할 것인가. 김정은이가 말하고 싶었던 거, 의지 이런 것들이 김경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과시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